서브 이슈입니다. 위기에서 승자는 가지고 있는 자가 승자다. 코로나 때 돈 번 것은 동학 개미지 개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주식을 했던 개미들은 코로나 때 작살났고요. 주식시장에서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300억대 슈퍼 개미가 레버리지 하다가 무일푼 되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2016년 이후에 부동산을 산 투자자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부동산을 산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2008년 이전에 부동산을 했던 투자자는 이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정도에 경매로 부동산이 다 처분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크게 좌절한 것은 위기 때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위기를 직감했지만 위기에 팔 수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 위기 당시에 부동산을 하면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맛봤습니다. 위기에서 승자는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승자입니다. 즉 현금을 들고 있을 때가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위기가 아닌 기회가 아닌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위기 전에 팔고 내 손에 현금이 있어야 내가 저가에 잡든 대처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좋습니다. 팔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위기가 왔는데도 팔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잠을 못 자며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큰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것입니다. 위기에 현금을 들고 있다면 동학개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량 주식과 우량한 부동산을 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가 온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마이너스 3%대 비율대로 매매를 했다면 강남 부동산도 살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 부동산 위기는 어떻게 넘겼나? 느낌이 이상해서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빌라 등 부동산을 모두 싹 팔고 지방의 안오르 아파트를 다 샀습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때 저는 위기를 동물적인 직감으로 넘겼습니다. 2018년 10월 연준의 금리 인상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는 위기가 올 것이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했습니다. 몇억 원이 단숨에 날아갔습니다. 부동산 위기는 직감으로 넘겼지만 주식은 그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위기는 부동산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기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마이너스 3% 룰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는 위기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직감이 아닌 숫자로 지킨 것이죠. 이 얘기는 다음번의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재산을 지킬 수 있었지만 기회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리밸런싱과 말뚝박기입니다. 2022년 1월 연준의 긴축위기로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이너스 3% 룰과 말뚝박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차후 V자 반등에 대비해 포모형 리밸런싱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JD 부장연구소의 그 조던의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매뉴얼이 왜 자꾸 바뀌냐고 하는데 매뉴얼은 원래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나 매뉴얼은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위기를 한번 당해봐야 진짜 매뉴얼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뉴얼을 주문처럼 읊조립니다.